자, 이번에는 이제 세포 케이스 두 케이스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턴가 이렇게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백신 리액션으로 이렇게 샘플이 의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나름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공유를 좀 해 드리려고 하고요. 백신 리액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백신 접종 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스웰링이 돼 가지고 부풀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세포는 별로 없으면서 이제 소수의 이제 간엽 세포만 좀 침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림프계 림프계 세포들하고 뭐 비만 세포라든지, 또 그다음에 호산구, 그다음에 뭐 매크로파지, 뭐 형줄 세포, 특히나 이제 림프계 세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림프 조직이 림프절도 아닌데 이제 림프 조직이 증식된 것 같은 이런 소견이 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의 이런 호산성 과립, 특징적인 호산성 과립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에서는 백신 접종 부위에서는 FIS라고 하죠. FIS, 그렇죠.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sarcoma 그래 가지고 이 FIS가 이제 의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셀들하고 더하기 이제 좀 악성 조건을 만족하는 간엽 세포들의 증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면은 FIS일 수도 있으니까 조직병리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한 이후에 요 발생하는 요 간격이 다양하거든요. 뭐 몇 년 있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고양이에서 특히 인제 백신 접종이 있었을 것으로 인제 추정되는 부위에 메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피스 가능성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리 종개고요. 나이가 어립니다.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2개월 전에 백신 접종을 한 부위라고는 하네요. 보통 이게 인제 최근에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할 때, 그렇죠, 최대한 요 체간에서 좀 체간에서 가깝게 여기 다리 쪽에다가 인제 백신 접종하는 것이 추천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부위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세포를 보니깐 아주 다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셀이 많으면은 이제 새카매 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인제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띄는 거, 그렇죠, 작고 진하게 염색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스몰 림포사이트죠. 자, 스몰 림포사이트.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호상구들 아주 눈에 띕니다. 그렇죠. 또 호상구들이 이렇게 눈에 여기저기에서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포질이 풍부한, 그렇죠, 세포질이 풍부한 요런 세포들이 보이죠. 자, 이 림프구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핵 염색질의 밀도가 상당히 낮으면서 염색질이 퍼져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셀들, 그렇죠. 이런 커다란 셀들은 뭐냐면 특히나 이게 지금 림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셀들은 다 뭐냐면은 림프구의 증식과 관련된 셀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매크로파지가 되는 거죠. 매크로파지. 좀 다르게 말하면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 조직에도 보면은 이제 특화된 매크로파지를 좀 있기는 하거든요. 특화된 매크로파지. 물론 이 부위는 지금 림프절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일종의 이제 염증 반응, 거죠. 항원 감제, 과다한 항원 감작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유주가 된 이런 매크로파지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매크로파지의 특징은 뭐냐면 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데,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스몰 림포사이트는 이제 볼륨도 작으면서 염색질이 그냥 진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 조직구들의 이제 그 염색질은 밀도가 낮으면서 넓게 미만성으로 퍼져 있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뭐가 막 뭉쳐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시면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선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진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죠? 뭉쳐 있는 무정형의 물질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예. 요런 것이 의미가 이게 인제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FNA 하면서 뭐 그래요, 인제 초음파 계리나 알코올을 뿌렸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네. 또 다음 시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고배율인데요. 역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거를 좀 이렇게 인제 인택트한 스몰 림포사이트들이 관찰이 되고, 이렇게 커다란, 그렇죠, 염색질 밀도가 낮으면서 핵 하나 관찰이 되고, 이렇게 미만속으로 퍼져 있는 세포를 끈 게 명확해진 이런 셀들이 다 뭐냐면 다 조직구들입니다. 매크로파지들. 그다음에 인제 몇몇 세포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호산성 과립들이 관찰이 되죠. 호산성 과립. 배경에 있는 것은 이 젤 성분하고 좀 구별이 좀 어렵긴 한데, 요런 거는 보통 초음파 젤이거나 알코올과 관련된 것을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매크로파지로 보이는 것에
세포질에 보니까 자잘한 호산성 과립들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스몰 림포사이트들이 주로 관찰이 되고 호산구도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파지들이 관찰이 되는데 매크로파지 안에서 이런 식의 호산성 과립이 관찰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애주번트라고 하죠. 애주번트. 그래서 백신 리액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소견입니다. 다음 시야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보면은 일단은 호중구가 간간히 증가됐고요. 호중구.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매크로파지입니다. 염색질 밀도가 낮으면서 퍼져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세포들인데 세포질에 이게 호산성 과립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관찰이 되죠. 다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애주번트를 텀식한 매크로파지다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항원 감작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백신 반응인데 이런 게 호산성 물질을 탐식한 매크로파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판단에 중요한 소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셀들이 없다, 이런 셀들이 없고 림프구들만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림포사이틱 인플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몰 림포사이트가 종양성 증식을 하는 피부 림프 정도 있을 수는 있어서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가는데 일단 여기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탐식물을 탐식한 이 매크로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백신 리액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말티즈인데요. 우측 견갑 피하 종개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피부 종개 2, 3주 전에 처음 발견하셨는데 백신 접종 이력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셀이 나오는 것 같은 부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림프절이 있는 부위이기도 한데 그렇죠? 림프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새카맣게 그렇죠? 소형 림프구들이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형질세포도 눈에 띄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 눈에는 이렇게 호산성 물질을 탐식한 매크로파지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도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호산성 물질이 탐식된 매크로파지가 보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크기가 고만고만한 스몰 림포사이트. 여기에 외로운 호중구들로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호중구 그러나 또 존재감이 확실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 세포들이 워낙 밝아가지고 눈에 금방 띄기는 합니다. 네. 림포이드 티슈. 자, 그 다음 시야도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시야도 보면 일단 이렇게 이제 진하게 염색되는 림프구들이 많이 이제 관찰되는 경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온전한 세포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뭐예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렇죠? 염색질이 퍼진 셀들도 눈에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셀들 좀 정상적인 림프구들보다는 좀 더 밝게 또 이게 염색된다는 게 좀 특징이기는 하죠. 물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큰 림프도 있기는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셀이죠, 이 셀. 자, 이렇게 그렇죠? 매우 큰 셀인데 핵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세 개. 핵이 23개나 되는 아주 매우 큰 세포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포질에 이렇게 호산성 과립이 다양한 크기로 다수 존재하잖아요. 자, 스몰 림포사이트가 이제 주종이면서 그죠? 가끔 이제 미성숙한 세포도 있긴 하지만 드물게 플라즈마 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호산성 물질을 탐식한 매크로파지도 관찰이 되고 뭐 이런 소견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또 역시 백신 리액션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리액션이 있는 경우에 림프계 티슈하고 그렇죠? 림프계 세포들의 증식하고 이렇게 단핵 세포든 다핵 세포든 간에 이렇게 호산성 물질을 탐식한 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니까요. 제 카페에도 이제 백신 리액션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케이스가 많이 있을 테니까 조금 아쉬운 분들은 저 카페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추가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하여튼 몇 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이 백신 리액션이 참 자주 발생을 해요. 예,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 뭐 FNA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림포이드 티슈가 이제 림프절도 아닌데 이렇게 스몰 림포사이트가 주로 관찰되면서 이렇게 호산성 물질을 탐식한 매크로파지가 관찰된다 그러면은 백신 리액션이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